반갑습니다. 지구과학 김우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말고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64페이지고요.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이라는 단원으로 새롭게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앞에 단어하고 약간 이어집니다. 많이 이어지죠. 일단 지질 시대. 그래서 앞에서 이제 상대 연령이랑 절대 연령을 통해서 지층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의 역사를 알아봤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지질 시대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지질 시대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지질 시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앞단원에서 배웠던 상대연령과 절대연령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결국은 지지시대를 나누는 게 목적입니다. 학습 목표를 보시면 지지시대 구분 기준을 알고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할 내용은 시대를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 화석 자료를 통해 지질시대의 생물 환경과 기후변화를 해석한다. 그래서 이제 이 지층 속에 있는 화석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훨씬 많은 정보, 그 당시의 환경과 그 당시 기후 등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시대를 나누는 거고요. 두 번째 목표는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도입입니다. 인류가 남겨놓은 유적이나 유물을 연구하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이나 문화를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인류가 남겨놓은 유적이나 유물이 없는 시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어떤 시기나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 고생되니 중생되니 신생되니 하는 부분들은 워낙 오래전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남아있는 거라고는 화석밖에 없습니다. 결국 화석이 키가 될 텐데요. 과연 그런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지지시대랍니다. 지구에 나와 있는 46억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탄생해서 시작됐을 때부터 현재까지를 우리 통틀어서 지질 시대라고 하게 되죠. 지질 시대 동안 지구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며 그 기록이 암석 속에 남아있다. 자, 암석이죠. 앞에서 이제 퇴적암이라든지 절대연령 하면서 나왔습니다만, 이 돌멩이 안에 있는 그 정보가 답니다. 사실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제 빙하라든지 결국 뭔가 좀 쌓여서 흔적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훗날 그것을 들춰냈을 때 정보를 얻게 된다는 거죠. 지금 가장 잘 남아있고 그나마 좋은 것은 돌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퇴적암에 나타나는 지층과 화석을 연구하면 역사를 밝힐 수 있죠. 우리들 시험에도 나왔습니다만 지질 구조, 그죠? 연은 건열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화석 이런 것들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역사를 밝힐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화석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 이제 화석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개로 나눠요.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호수나 바닷가에는 많은 생물이 살고 있고, 또 호수나 바다의 퇴적물에는 나뭇잎이나 생물의 유해가 묻혀 있거나 수중 생물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호수, 바다, 퇴적물, 이 다 퇴적암 할 때 나왔던 단어들이죠. 결국 이 퇴적암에서 잘 발견됩니다. 나뭇잎이라든지 죽은 생물의 유해 이런 것들이 흔적으로 발견되고 우리가 이것을 화석이라 하게 되겠죠.
이러한 생물의 유해나 흔적은 퇴적물이 암석이 되면서 그대로 남기도 합니다. 과거 지지시대에 살았던 동물은 고생물이라고 합니다. 지질학과나 뭐 기타 관련 학교 가시면 고생물학이라고 따로 있어요. 고생물, 그러니까 고생물만 다루는 학문이죠. 완전 이거는 지구 역사에 대한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고생물은요, 크게는 뭐 매머드라든지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습니다. 유공충이라든지 곤충보다 더 작아요. 그런 것들도 다 합쳐서 고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유해나 활동 흔적이 지층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 바로 화석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림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런 뭔가 흔적이에요. 이건 지금 뼈입니까? 이게 누구예요? 뼈,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뼈처럼 생겼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고기, 동물들의 뼈에 붙어있는 고기를 여기서 떼어낸단 말이죠. 이 오척추 같네요. 오척추, 갈비뼈. 약간은 다리. 이게 잘 모르는 쌤이 봐도 이 대퇴부. 대충 알겠죠? 왜?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본단 말이죠. 뭐 가깝게는 소, 뭐 개, 강아지. 그런 생물들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층 속에 묻힌 생물의 유해가 오랜 시간 지나면 화석화 작용을 받고 화석으로 남게 되는데, 이때 생물체 뼈나 줄기, 껍데기 등 같은 단단한 부분이 있거나 생물이 미생물에게 분해되기 전에 퇴적물 속에 빨리 묻힐수록 보존되기 쉽습니다. 자, 뼈, 줄기, 제일 단단한 부분이죠. 동물에서는 뼈가 제일 단단하고 식물에서는 줄기가 가장 질깁니다. 그 다음 껍데기. 그런 말이죠. 동물은 죽어서 껍데기를 남긴다. 우리 속껍질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질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생물이 분해되기 전이란 말은 썩기 전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머드가 있습니다. 매머드는 지금 피부 조직도 남아 있습니다. 피부 조직이 남아 있을 정도라는 것은 뭡니까? 썩기 전에 냉동이 된 상태입니다. 냉동된 상태로 땅에 묻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뭔가 잘 보존될 수 있는, 뭔가 우리 지금 냉동실에, 냉장고에 있는 뭔가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도 특히 단단한 것들, 질긴 것들, 이런 것들은 화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지질시대 동안 시기와 환경에 따라, 자, 어떤 시기, 무슨 페름기, 텔루리아기, 이런 시기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빙하, 더운 여름, 물속, 이런 것들마다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지질시대에서 어떤 생물을 연구하면 지층이 생성된 시기나 지질시대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는 물고기를 발견하면, 물고기를 연구하면, 이쪽이 아마 옛날 바다였구나, 물속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본 겁니다. 그 다음 생물 중에는 특정 시기에 출현한 일정 기간 번성하다가 멸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멸종하죠. extinction. EXTINCTION. 멸종합니다. 멸종.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얘는 요 시기에만 딱 살았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묻혀있는 지층은 뭐예요? 흔한 것이 아니라 특정 공간, 특정 시기에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퀴벌레다 하면 바퀴벌레는 뭡니까? 고생대부터 살았다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발견된다 해서 기뻐할 이유는 없어요. 특히 시대를 하는데.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삼엽충, 매머드, 공룡이 만약에 발견되면 굉장히 기뻐할 수 있죠. 왜? 그것은 일정한 시기에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면
금상첨화죠. 내가 땅을 팠는데 이게 나왔다. 아싸. 이 시대라고 또 완전 특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좋은 겁니다. 이런 화석을 우리가 표준 화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 화석의 특징은요. 표준 화석은 줄거나요. 생존 기간이 짧고 넓은 지역에 분포한다. 이것이 표준 화석의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 개체수가 많은 생물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짧은 시기에 굉장히 넓은 곳에 많이 살아는 것이 바로 좋은 표본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표준 화석으로는 고생대 삼류충, 중생대 공룡, 신생대 매머드가 있습니다. 삼류충은 뒤에서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옆에 보면 여기 뭔가 돌기 같은 거 보면 타락, 지금으로 치면 무슨 약간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 중에 여기를 움직여서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기억은 안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매머드는 뭡니까? 육지죠. 공룡도 얘는 딱 다리가 있어서 육지죠. 이렇게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화석. 환경 변화에 민감한 생물은 특정 환경에서만 번성하게 되죠. 이러한 생물의 화석은 바로 시상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지 시대를 특정하기보다는 살은 환경을 특정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생존 기간이 길고 특정 환경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환경 변화에 민감한 화석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고기라는 거죠. 물고기는 바다라고 완전 특정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산호도 있고요. 고사리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산호가 살고 있다 뭡니까? 지금 산호들 어디 살아요? 깊은 바다에 사나요? 아니죠. 얕은 바다에 삽니다. 왜냐하면 산호들은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은 미생물들 특히 뭐 박테리아 얘네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깊은 바다엔 잘 없어요. 얕은 바다에 햇빛이 드는 곳에 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렇고 고사리는 고온 다습, 온난 다습, 뭐 온난 다습 이런 지역에 많이 살죠. 약간 축축하고 약간 따뜻한 우리 산으로 치면은 꼭대기인데 뭔가 약간 습한 이런 데에 삽니다. 이런 환경이 특정 지어져요. 따라서 어느 지역의 지층에서 이런 생물이 발견된다면 바로 시대가 아닌 기후나 환경을 추정할 수 있죠. 그럼 두 가지죠. 시대를 알려주는 표준화석이 있고 환경을 알려주는 시상화석이 있어요. 자, 그럼 뭡니까? 이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내가 원하는 지지시대를 구분하는 데 쓰이는 도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 그림은 산호화석이고 고사리화석 이런 환경에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환경에서 뭐예요?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끊어갈게요.